그 저번에 했잖아. 비대면 여행보. 네. 근데 비대면 여행 보지도 않잖아, 막 사람들이. 그쵸. PPP라서 우리는 2번, 3번 해도 잘 몰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풀까말까 TV입니다. 요즘 비대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2.5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면서 드디어 학교에도 학생들이 가는 그런 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고 생겨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저희의 오프로님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로님, 비대면 체험 관련된 종목이 하나 있다는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제주에서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요 하는 거기 이제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를 에어비앤비에서 이미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방송을 보고 바로 만들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거의 유사한 개념을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네, 지금 에어비앤비의 온라인 체험이라는 건데요. 지금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에어비앤비가 실제 숙박을 공유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실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앉아서도 이제 마치 여행을 간 것처럼 이런 이제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장 체험 학습, 그래서 스리랑카 표범을 만나는 사파리에서 인당 14,000원인데 뭐 시간당 한 이 정도 내면 여기 이제 호스트가 직접 자기가 데리고 가면서 사파리를 체험을 시켜주는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체험을 하는데 이걸 운영하는 아니면 주관하는 분하고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은 영어로 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온 친구들이 대부분 영어로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표범도 여기에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최근에 인기가 많은 것들이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K-팝 콘서트 뭐 감상 뭐 이렇게 해갖고 K-팝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지금 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실제 이 온라인 체험이지만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K-팝 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고요. 이걸 참여를 하면 얘네들이 이제 줌을 보내주거든요. 그럼 줌으로 서로 통화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최저가가 인당 25,000원인데 밑에 쭉 내려가서 보니까 개인 레슨은 25만 원인가요? 아까 25만 원이 적혀 있던데 조금 이거는 뭐 개인비용으로 했을 때 25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뭐 1대1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연락해 갖고 하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아니면은 100명까지 25만 원에 같이 접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활동을 그렇죠. 못 하니까 이런 걸 빌려 가지고 25만 원을 내고 우리 부서 100명을 모아서 여기 신청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프라이빗 예약이 이것도 재미가 있겠네. 네. 제주도에서 체험을 하는 거는 관광,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는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꼭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할 게 뭐 지금 글로벌하니까 영어로 많이 작업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좀 더 친숙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버전의 어떤 컨텐츠들이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한국어에 이와 유사한 시스템 어떤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에어비앤비에서 지금 이렇게 냈는데 후속으로 누군가가 유사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걸로는 그
실제 이런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떤 하나에 대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걸 특허로 하면은 어떤 독점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은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먼저 만들었지만 후발주자가 사용자가 더 많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뭐 어쨌거나 법률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후발이지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말고도 지금 아마존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아마존에서도. 네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아마존에 있는 결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대행으로 구매해 주는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로컬 시장에 가 가지고 그 시장의 제품들을 보여주면서 뭐 구입을 원하면 대신 구입을 해서 판매까지 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건 아테네의 거리 투어인데 이 거리에 벽화거리가 있는데 이 벽화거리들 가면서 이제 보여주는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좀 응용한다 그러면은 제주도에서 이제 특별한 뭐 주상절리라든지 특별 관광 뭐 좀 유명한 좀 이쁜 곳 그런 것들을 가가지고 좀 투어하는 이런 것들도 뭐 하나의 뭐 가능한 투어라고 온라인 투어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유신이 형, 네. 오늘은 이상하게 유신이 형이 조용하신 것 같아요. 말가를 지금 시점에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아, 저는 착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말까는 안 하고.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 아, 혹시 이 부분을 보면서 유신이 형의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거나 이런 거 없으실까요? 이거는 이미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제 아이디어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비슷한 게 나와서 역시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사업성이 있구나라고 스스로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역시 자기애가 강하신 우리 유신이 형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경쟁자들이 이미 많이 생겨 있는 부분, 사업성이 있다. 좋은데,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컨텐츠를 좀 더 많이 보유를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노트북이나 핸드폰이 이미 누가 가지고 있다고 신규 업체가 못 들어오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그 여행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미 있는 여행사, 차별화되지 않은 여행사가 없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여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아이템과 같은 사업이라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아주 욕심을 내서 전 세계 뭐 한 5억 명은 내 고객으로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면은 그냥 먹고 살 정도로 한 4억 5천 명, 10,000명 정도만 데리고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야, 역시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이 방송 자체도 우리가 PPB 방송이지 않습니까? 빌리언을 달리는. 그러다 보니 항상 이렇게 생각 자체가 빌리언 쪽에 가 계신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체험학습이 생기고 있다. 이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학교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내고 보통 이렇게 실제로 해외여행도 가거나 아니면 그 장소에 가서 체험학습을 하고 레포트를 내고 학교를 그 시간만큼 제외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 현장 체험학습이 생기면 참 좀 그렇네요. 같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학교에서의 네. 현장 체험학습은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니 반대로 수학여행 자체를 갖다가 학교로 네. 찾아가는 수학여행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물론 학교로 이제 학생들이 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실시간 방송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제주에 있는 가이드가 학생들하고 연결을 해서
뭐 설명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수학여행이라는 게 가가지고 어떤 명승고적을 보는 게 수학여행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학생들이 그런 거 관광하러 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 바뀌었나요? 제가 생각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신이 금방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보면 현장 체험 학습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학여행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역시 수학여행뿐만 예, 아니라 뭐 경주 같은 데서는 국사여행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사여행, 이런 거 역사여행, 네. 설민석 강사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도록 하고 오늘은 비대면 현장 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현장 체험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그런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집에서 이것저것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 미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풀감락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